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망고사입니다. 오늘은 페인트 이 도구, 가장 중요한 도구죠, 붓과 롤러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페인트 칠하려면 일단 이 붓과 롤러 빼놓을 수 없겠죠. 붓 같은 경우에는 이 구석진 곳 아니면 세밀한 곳, 이렇게 롤러로는 칠하기 힘든 부분들을 이렇게 먼저 칠할 수 있고요. 롤러 같은 경우에는 붓이 못 칠하는 곳들, 붓으로는 칠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제 붓으로 오래 걸리는 곳들, 면적이 넓은 곳들을 한 번에 빠르게 칠할 수 있죠. 이런 도구들을 페인트 가게에서 사려고 하면은 되게 무수히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붓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런 평한 평붓이 있고요.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이렇게 각이 져 있는 앵글붓이 있어요. 이런 평붓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좀 이 손잡이가 짧아가지고 좀 잡기 편하게 돼 있고요. 아무래도 이 끝부분이 평평하다 보니까 가구의 이 상판 마무리라든지 아니면은 몰딩, 평평한 담벼락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칠하기에 가장 용이한 붓이고요. 앵글붓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각이 진 앵글붓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가 좀 길어요. 긴 이유가 천정에 있는 몰딩 같은 데 칠하고, 아니면 이렇게 구석진 곳, 손이 잘 닿지 않는 곳도 칠할 수 있게 좀 평붓보다는 손잡이가 길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끝 부분으로 이용해서 좀 이렇게 구석진 곳이라든지 디테일하게 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칠할 수 있는 붓이 바로 이 앵글붓입니다. 가정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다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붓 길이가 양단이 같지 않기 때문에 평면을 칠할 때에는 조금 고르게 칠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해요. 또 이 두 붓과는 다르게 초보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스폰지 붓도 있습니다. 스폰지 붓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 붓에 이 붓털이 없잖아요, 스폰지 붓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페인트를 묻혀서 면을 이렇게 칠하게 되면은 되게 깔끔하게 고르게 칠해지는 단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사용하시기에 되게 좋은 붓입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겠죠. 얘는 스폰지다 보니까 오래 사용하지 못하고 한 번 사용하다 보면 여기가 다 찢어져요, 끝부분이. 그리고 페인트를 찍어서 바르더라도 여러 번 조금 칠하고 또 바르고, 조금 바르고 또 페인트 찍어서 또 바르고, 지금 조금씩 찍어 가지고 또 바르고, 이렇게 여러 번 찍어서 발라야 될 만큼 넓은 면적을 칠하지는 좀 못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많이 이게 상한다 그랬잖아요, 이 표면, 스폰지 표면이. 그렇기 때문에 좀 거친 표면에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일회용입니다. 붓의 종류는 이렇게 알아봤고요. 롤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롤러들이 이 4인치 롤러와 7인치 롤러가 있어요. 4인치 롤러 같은 경우에는 방문이라든지 방문틀, 몰딩 같은 곳에 사용을 많이 하고요. 7인치 롤러 같은 경우에는 벽면이라든지 베란다, 이렇게 넓은 면적을 칠할 때 많이 사용해요. 또 이런 크기에 대한 종류 말고요, 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 털이 기냐, 그러니까 장모냐, 중모냐, 단모냐,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요. 롤러의 이 털이 점점 길수록, 이 털이 길고, 얘가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자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털이 기니까 이렇게 좀 푹신푹신하게 생겼죠. 이런 애들은 한 번에 페인트를 이렇게 묻힌다 그래도 훨씬 많은 페인트를 머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장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페인트를 묻히고서요, 넓은 면적을 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게 페인트가 잘 스며들지 않는 면에서도 이렇게 잘 칠해질 수 있죠, 꼼꼼하게. 대신에 장모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가 좀 덕지덕지 묻고요, 나중에 열심히 고르게 바른다고 해도 좀 꾸덕꾸덕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르게 좀 표면이 깔끔하게 칠해지진 않습니다. 깔끔하게 칠하고 싶다면은 여기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초단모거든요. 이런 이렇게 털이 되게 얇고
미세한 털들을 가지고 있는 롤러를 사용하게 되면은 표면은 되게 깔끔한 표면을 얻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내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를 많이 머금고 있지 못하니까 여러 번 찍어서 발라야겠죠, 페인트를. 항상 도구는 장점, 단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붓과 롤러의 종류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이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봐야 되겠죠. 간단히라도. 처음 시작할 때 붓과 롤러가 이 실과 바늘과 같은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은, 보통 요즘에 이렇게 페인트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가끔씩 붓으로 이렇게 작업을 먼저 해놓고 한참 지난 후에, 그러니까 할 때 다 칠하고 나서 롤러로 다시 이제 쭉 칠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붓과 롤러를 동시에 같이 작업을 해야 돼요. 먼저 이 롤러가 닿지 않는 세밀한 부분을 붓으로 작업을 하고요. 작업을 하다가도 이게 그 끝부분 말고 조금씩 삐져나온 부분이라든지 붓으로 작업으로 인해서 고르게 페인트가 발라지지 않은 부분들을 페인트가 마르기 전에 바로 이 롤러로 뭉친 부분들을 이렇게 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사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제 한번 실습으로 보자고요. 자, 그럼 제가 지금 간단하게 방문의 이 안쪽을 어떻게 깔끔하게 붓과 롤러를 이용해서 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먼저 붓에다가 페인트를 적당히 묻히시고요. 저는 지금 이 몰딩 안쪽만 이렇게 칠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칠하려고 할 때 롤러로 안쪽 벽면은 쉽게 칠할 수 있겠지만 여기 끝부분, 여기에 칠하지 않으려는 부분과 칠하려는 부분을 구분져서 깔끔하게 칠하기는 힘들겠죠, 롤러만으로는. 고양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때문에 먼저 붓으로 칠해줄게요. 붓을 이렇게 세우셔가지고요, 붓 날을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붓 살이 보인다 그랬죠? 붓 결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롤러로 없애주는 게 좀 중요합니다. 또 한번 쭉 다 칠해 볼게요. 역시나 한 손으로 하려니까 카메라 들고 한 손으로 칠하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칠했으면요, 항상 이렇게 붓 결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제 롤러가 죽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보시면 롤러로 가장 근접할 수 있을 만큼만 가가지고 이렇게 펴주는 거죠.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붓작업을 하고 나서 한참 후에 하게 되면은 페인트가 표면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이 퍼짐이 잘 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구역을 나눠가지고 페인트 붓을 먼저 칠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르기 전에 바로 롤러 작업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도 지금 붓자국이 좀 남았죠? 보이시나요? 광으로 비치니까 이게 보이죠? 얇은 선들이, 이런 것들을 롤러가 지나가면서 없애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2회에서 3회를 반복하면은 깔끔한 표면을 얻을 수 있죠. 자, 일단 이렇게
페인트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끝마쳤으면요, 페인트 이 도구들을 세척을 해줘야 나중에 이제 또 사용을 하겠죠. 먼저 다 사용하고 이제 씻어야 되는 붓이나 롤러들은 통을 하나 따로 마련하셔가지고 물에 담가놔 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도구를, 페인트 붓이나 롤러를 세척해가지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 사용하면 모르겠는데 뭐 하루 이틀 이후에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 붓이나 롤러 세척해 줄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관하냐,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생각난 김에. 자, 먼저 커버링 테이프랑 마스킹 테이프가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먼저 준비해 주시고, 커버링 테이프를 이 접착면 쪽을 붙지 않게 위로 향하셔가지고 이 정도 빼줍니다. 적당한 크기로 빼주시고요. 그리고 이 붓을 여기 딱 대줘요. 돌돌돌돌 말아주는 거예요. 접으셔서 딱 밀폐가 되도록 접고 스킨 테이프로 딱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놔두시면요 1주 2주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정리하시기 전에 붓에다가 분무기로 물 한두 번 뿌려주시는 거가 더 좋기는 해요.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으니까. 롤러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롤러를 올리고 롤러도 밀봉이 되게 하면 며칠은 전혀 씻지 않고도 거뜬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20분, 30분 정도 담가 놓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20분, 30분 정도 통에 넣어놨던 붓을 먼저 꺼내보겠습니다. 물은 좀 약간 살짝 따뜻한 물이 좋고요. 이 겉부분에 물을 계속 쏴주면서 페인트 붓을 이렇게 빨더라도요, 이 안쪽에 페인트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붓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물을 좀 많이 넣어주세요, 안쪽에.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번 씻다 보면은 페인트 물이 많이 안 나오는 게 좀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좀 많이 씻었다 싶으면은 손으로 붓을 좀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물이 탈수가 되고요. 모양을 잡으셔가지고 붓 모양을 좀 잘 잡으신 다음에 그늘진 곳에다가 세워서 말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남은 이 롤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씻을까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사실 롤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리필로 많이 쓰거든요. 꽂아서 쓰잖아요. 근데 이 롤러 하나당 뭐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하는데, 이거는 붓에 비해서 빨기가 훨씬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셀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지만 롤러는 제대로 빠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말리고 나면은 다 굳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롤러는 그냥 사용하면 그냥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관을 하던지 아니면 버리던지 그냥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씻지 마세요. 귀찮아. 네, 오늘은 이렇게 붓과 롤러 사용법 그리고 관리법 다 한번 쫙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방문 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다뤄볼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지금 찍자고 제 방에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와이프 집에 되돌아오기 전에 복귀 안 해놓으면 등짝 스매싱 먹겠죠. 다시 복귀해놔야죠.